민경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통일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일운동의 대표적인 그 단체 이제 범민련이라는 조직인데 범민련 사무처장을 하셨다고. 네. 그 정도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 직위를 가진 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최근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네. 이전에 이미 이 정체불명의 글들을 계속 써내시다가 많은 진보 진영 그 동지들한테 비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저격과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내용 보면은 거의 변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입니다. 김문수 저리 가라. 변절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변절하셨어요.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사실. 네. 10년.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구들아 제발 그만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통일운동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또 아이고. 이렇게 동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경우 네. 씨. 친구들아 너희가 생각한 거는 이미 시대착오적이야. 제발 그만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내가 10년을 글까지 찾아봤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사상의 변질이 왔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2007, 8년에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았었나 봐요. 그래서 광우병 그 반대, 소고기 반대 투쟁을 최전선에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광우병에 대해 팩트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권 퇴진을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처음부터 목적은 이명박 퇴진이었고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게 운동권들이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볼 생각 자체가 없었다면서 광우병은 괴담이었고 그 괴담을 내가 선동했고 그걸 반성하고 최근에 미국산 소고기 1조 원, 3조 원 팔렸다는 얘기 듣고 정말 참회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인터뷰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이명박 퇴진이면 안 됩니까? 아니, 이명박이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네. 그 소고기가 과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걸 추진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정권에 반해서 퇴진을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드리려면 네. 여기 이제 단체에서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20문 몇십 답인가요? 그 자료집을 내신 적이 있어요. 정책팀장이셨는데 모르셨나 봐요. 거기 정책팀에서 나온 자료집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집으로 이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농활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한미 FTA를 공부를 계속해서 졸려 죽겠는데 애들이랑 교양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중학생이었는데 본인만 공부 안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공부를 했어요. 왜 쇠고기를 그렇죠. 수입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도 그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우병 걸린 소들 그렇죠. 보여주는. 그래서 국민들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뭐가 그리고 문제인지. 이때가 미국산 소고기만 걸려 있었던 게 아니고 한미 FTA 4대 선결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스크린쿼터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돌고 돌아가지고 엘리엇이가 1,300억 우리 내놓게 생긴 게 그거가 아닌가. 그 재소자 무슨 좋아. 제가 예전에 한미 FTA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미치겠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독소조항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독소조항 기억이 나요. 독소조항 몇 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모르고 우리가 반대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 국민이 달달 외웠다니까요. 근데 정책팀장이라는 작자가 그걸 몰랐다고? 아니 그리고 저는 거짓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광우병 소고기 소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알리기도 하고 이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실제 촛불 전과 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원래는 그냥 수입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에서도 쓰지 않는 어떤 부위들까지 한국에 수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막아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역주권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검역주권이라고 하죠. 기억을 더듬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전 기억을.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역하는 것도 사실상 포기 상태였는데 이 촛불에서 줄기차게 이걸 요구하고 그런 사례들을 막 제시를 하면서 이 검역주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거에서도
아예 무방비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촛불을 통해서. 네. 근데 이 운동 자체를 이렇게 폄하한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네, 이거는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있던 사람 그냥 한 명만,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관찰에 엮인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괴담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괴담입니다. 네, 이런 게 광우병 괴담하면은 이런 사람이 지금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염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 오염수가 괴담이다라는 얘기를 증명하려고 이 옛날 변절자들을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민경우 씨?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국힘당 윤석열 정부의 이 공세 방향이 괴담 공세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괴담 사례들을 막 수집을 하나 봐요. 그래서 광우병 네. 괴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드 괴담, 그 다음에 오염수 괴담.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무식한 자들의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 버리는 아주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때 진보 인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비극적인 일이고 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절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굴러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자기 인생은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을 합리적으로 자기 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부정을 해야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살아야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근데 보십시오. 완전히 거짓말 내용을 당당하게 진짜인 것 같이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막 그런 나름대로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울대 출신에.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이렇게 독립운동 하다가 변절했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런 방송 같은 거 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싸우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향해서 이제 일본이 이길 것이다. 독립운동은 다 필요가 없다. 이런 방송 하게 하고 네. 뭐 전국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본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고 강연을 하면서 이런 짓을 했었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민족 반역자로서 비참한 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경호 씨의 삶이 지금 국민을 배반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민족의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반민족적 인사로 전락해서 자기 생의 마지막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게 네. 너무 비극적인 것 같고, 이제라도 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못하겠죠? 네, 돌아오지 못할 네.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자기가 어떤 그 철학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완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이혜영 교수님이 직접 페북에 반박을 남기셨다고. 네. 이전에 이 민경우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생각을 바꿨냐, 이 얘기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봤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다는 결과를 접하고는 충격을 크게 받았다. 네. 그 전에는 단순히 매판 자본이라고 생각했다, 삼성을. 내가 알던 세계의 금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굉장히 협소한, 그거 단순하게 자본가는 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삼성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네? 이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나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민경호 씨가 변절을 했는가, 사실 이것도 솔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지금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또 했어요. 현 정권의 586 정치 실세들은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돈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이다. 운동권에 있을 때는 부족하면 위로하고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다. 2년쯤 지나 학원을 말아먹었다. 학원을 여셨었나 봐요. 후배들을 내보내면서 법적인 갈등으로 비화됐다. 내가 마치 악덕 고용주처럼 됐다. 고발돼 지방 노동청에 몇 번이나 출두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의식의 흐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터뷰 저 막 몇 편 좀 읽어봤는데, 그걸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 굉장히 주인공이고 싶었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주도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도에도 실패하고 사랑받는데도 실패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뭔가 밀려나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 여기서는 내가 뭔가 내 입지를 강화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것 네. 때문에 좀 길을 달리 가게 되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의 변화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7년 말에 2008년부터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세가 어땠냐면요. 2007년에 이명박이 당선됐어요. 압도적으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분열됐고 여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 네.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거 완전 망했구나.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구나. 이런 생각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관점과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광우병 촛불이 생겨났잖아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나왔어요. 이때 민경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욕했던 대중들이, 개돼지라고 욕했던 대중들이 한 달 후에 촛불에 들고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절의 길로 간 거죠. 국민들의 네. 힘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집단인데 이상하네? 일단 그건 제껴. 그 다음 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지난 대선 이후에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국민들을 믿지 못했구나.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했구나. 그럼 다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사실 가야 되는데 나는 옳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니까 국민을 욕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 선남사에서 다루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박지연도 있었고 류호정도 있었고 뭐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옳은 길을 갈 때, 그래서 자기가 틀림이 확인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더 끌고 그쵸. 오게 되는, 그러면서 더 추하게 변질되는. 근데 민경호 씨가 그 표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심지어는 5.18까지 조선일보에서 막 거론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5.18 가짜 유공자 시비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단순 변절이 아니라 극우의 어떤 거의 선전선동의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선 이제 끝나고 나서 진보 진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가와의 노동자와의 계급 투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랑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진보 정당이.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윤석열, 이재명이 경선했을 때 압도적인 몰표가 필요했잖아요. 너무 네.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들을 위한 입장으로 판단이 필요했어요. 근데 심상정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 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으로 굴러떨어진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그때 실제로 윤석열이 당선돼도 무방하다는 식의 인터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자기 사익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당선된 걸 보고 진보 진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도 윤석열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을 실제로 뽑은 사람도 있다고, 진보 진영이. 저번에 보니까 민주노총의 일부 조합원이 뽑았더라고요. 발언하시더라고. 죄송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틀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약간 혼란스러운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의 민주노총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들 보십시오. 윤석열이 퇴진 투쟁을 나서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에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먼저 앞서서 나서는 투쟁들을 보시면서 그거에 자극도 받고 자기의 노선을 전환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빨리 내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런 거는 정말 큰 장점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집단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있는 것이고 진보 정당이라는 집단이 있는 것인데, 이 민경호 씨처럼
개인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사람들은 그 집단 안에서 다듬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희가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선남사에 등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민경우 씨 잘 몰라가지고 되게 재미없으셨나 봐요, 다들. 그런 얘기가 있네요. 과거 변절한 운동권들이 요새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선전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독립운동 그 막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일제시대 때도 막바지에 변절하는 작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독립군들한테 자, 이제 끝났어. 윤석열이 다 집권할 것 같아. 엄청 세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투항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급박한 여론 선점에서 밀려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우리가 거의 독립운동 한다는 마음으로 써야겠네요.